1번 고르신 분들 카드 열어보자마자요. 이건 그냥 그 사람이 연락할까 말까 정도의 가벼운 흐름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서랍에 우리 1번 분들 이름이 아직 들어 있습니다. 예쁘게 접어둔 편지처럼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웃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혼자 조용해지는 순간 그분 마음이 다시 여러분 쪽으로 돌아옵니다. 참 얄밉죠. 앞에서는 담담한 척 해놓고 정작 자기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우리 1번 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니까요. 먼저 정표가 나와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스쳐간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예뻤던 감정, 분위기 좋았던 순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는 우리 1번 분들과 있었던 특정한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말투, 눈빛, 손짓, 둘만 아는 농담 같은 거요. 여자들이 진짜 못 잊는 게 거창한 선물보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 온도, 우리 1번 분들이 만들어준 기분,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던 순간, 그게 아직 상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삼도천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멈췄는지가 보여요.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건너갈 용기가 없어서 멈춘 쪽에 가깝습니다. 연락하면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안 하자니 마음이 자꾸 물가에 서 있어요. 물은 깊고 돌아서기엔 여러분 쪽 불빛이 너무 선명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척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두면 잊히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방치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처럼 얌전히 식어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진하게 우러납니다. 이어서 연 날리기가 보여요. 이건 신호예요. 아주 대놓고 나 아직 마음 있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엔 가볍게 옵니다. 잘 지내? 요즘 뭐 해?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어요. 웃기죠? 마음은 태풍인데 문자는 산들바람처럼 보내는 사람. 근데 우리 1번 분들 그 가벼운 말에 속뜻이 있습니다. 연은 하늘 높이 떠도 줄이 손에 묶여 있잖아요. 상대도 그래요. 멀어진 척 했지만 여러분과 이어진 줄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갑자기 예전 얘기를 꺼내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근황을 묻거나 공통된 기억을 살짝 건드린다면 그건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와서 문장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좀 아릿해지는 카드가 처녀귀신이에요. 이건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미련, 서운함, 못다 한 말이에요. 상대가 우리 1번 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동시에 자기식의 억울함도 들고 있어요.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쉽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런 혼잣말이 보입니다. 1번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아니,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왜 침묵으로 사람을 시험하냐고요. 맞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아팠을 거예요. 사랑이 끝난 건지, 잠깐 멈춘 건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건지, 혼자 답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여자 마음에서 제일 서러운 게 그거예요. 관계는 둘이 했는데 정리는 혼자 하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우리 1번 분들이 이미 많이 식었을까봐 겁냅니다. 겉으로는 뭐 네가 연락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속은 전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 분위기, 그런 걸 보면 괜히 심장이 얇게 접힙니다. 나 없어도 괜찮나? 이제 정말 나를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재밌는 건요. 본인이 먼저 멈춰놓고 이제 와서 1번 분들이 멀어진 것 같으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참 제멋대로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감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우리 1번 분들은 어떤 존재냐? 저는 여기서 정표와 처녀 귀신이 같이 주는 결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예쁜 기억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숙제예요. 보고 싶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만나면 제대로 말해야 하는 사람, 대충 웃고 넘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더 쉽게 못 오는 겁니다. 가벼운 인연이면 그냥 잘 지내? 하고 끝내면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한마디 뒤에 설명해야 할 감정이 너무 많아요. 그분도 압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아무 말이나 던져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겉은 부드러워도 마음속에는 기준이 있는 사람. 사랑받을 때는 깊게 사랑하지만 상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고요하게 다치는 사람, 상대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마침내 하게 될 결심을 보면 작두타기가 나옵니다. 이건 망설임 끝의 행동이에요. 마음속에서 수십 번 리허설을 한 사람이 결국 발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연락할까 말까, 만나자고 할까 말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우리 1번 분들이 차갑게 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래도 해야겠다 쪽으로 갑니다. 이 카드가 참 강해요. 편안하게 오는 결심이 아니라 무섭지만 건너는 결심입니다. 자존심보다 후회가 더 커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상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1번 분들은 이미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상대가 그 타이밍에 툭 문을 두드리는 시기입니다. 옆에 밤길 나그네가 이어지죠. 이건 혼자 걷는 길이에요. 상대가 지금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도움받는 느낌보다는 자기 안에서 외롭게 답을 찾고 있습니다. 밤길은 무섭지만 발걸음을 멈추면 더 무섭잖아요. 이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는 길이 편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면 더 후회할 것 같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자극이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1번 분들이 전보다 단단해진 모습,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웃는 장면, 혹은 상대가 여러분 소식을 듣게 되는 일, 그런 게 이러다 진짜 놓치겠구나 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상대의 질투심도 살짝 보여요. 티는 안 내려고 하겠지만 속은 은근히 따끔할 겁니다. 그 다음 혼례가 나와요. 이건 예쁜 카드지만 그냥 잘 된다로만 보면 너무 얕습니다. 여기서는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지는 흐름이에요. 상대가 마침내 하게 될 결심은요, 우리 1번 분들을 애매한 감정으로 두지 않겠다는 쪽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이가 뭐였지?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해야겠다로 바뀌어요. 썸이었던 분들은 관계를 더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 헤어졌던 분들은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는 마음, 애매하게 연락만 이어졌던 분들은 이제 더는 흐리게 굴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 여러분을 다시 자기 삶의 공식적인 자리 안에 놓고 싶어져요. 숨겨둔 감정이 아니라 인정하고 싶은 마음으로요. 마지막에 칠성신이 떠 있습니다. 이건 참 다정한 마무리예요. 밤하늘의 별처럼 이 인연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별빛은 잡아당긴다고 가까워지지 않잖아요.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를 재촉하기보다 내가 어떤 대답을 받아야 편안한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해요.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건 흐름상 보여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예전처럼 다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들고 오는지 습관을 들고 오는지 구분하셔야 해요. 외로워서 오는 사람은 잠깐 따뜻하고 진심으로 결심한 사람은 말 뒤에 행동이 붙습니다. 1번 분들, 저는 이 리딩에서 여러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막 요란하게 빛나는 매력이 아니라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오래 잔향이 남는 사람. 향수도 첫 향보다 잔향이 더 무섭잖아요. 우리 1번 분들이 딱 그래요. 상대가 처음엔 몰랐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깊게 묻히는 사람인지. 그런데 떨어져 보니 알게 된 겁니다. 나한테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하루의 결을 바꾸는 사람이었구나.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늦게 옵니다. 늦게 오는 마음은 답답하지만 한 번 오면 꽤 진지해요. 다만 우리 1번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빨리 다정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정함은 선물이지만 아무 때나 꺼내주면 상대가 그 가치를 잊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받아도 좋아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이 정도로요. 그리고 상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낼 수 있게 여백을 주세요. 1번 분들이 먼저 답을 뽑아내려 하면 이 사람 또 겁먹고 장난처럼 숨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중심을 잡으세요.
나도 궁금했어. 그런데 이번엔 네가 무슨 마음인지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 문장 되게 좋습니다. 살갑지만 만만하지 않거든요. 이 관계에서 필요한 조언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지, 사과를 듣고 싶은 건지, 그 사람 마음만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제는 내가 놓아도 되는지, 마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상대가 흔들며 들어와도 1번 분들이 쓸려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파도 같지만 내 마음은 해변의 모래성만 되어선 안 돼요. 예쁘게 만들었으면 지킬 줄도 알아야죠. 우리 1번 분들은 충분히 사랑스러운 분들이고 누군가의 애매한 태도에 본인 가치를 깎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처럼 오겠지만 속에는 오래 묵은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하고 싶다는 말 혹은 예전에 못한 사과와 설명이 따라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오는지보다 와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예요. 우리 1번 분들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번엔 정말 손을 잡고 걸으려는 사람인지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구걸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1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1번이라고 적고 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한 줄만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카드 열어보자마자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말을 못 꺼낸 사람의 소갈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꺼내는 방식이 너무 서툴러요. 우리 2번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셨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건지 미안한 건지 자존심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카드가 처음부터 알려줍니다. 이 사람, 여러분을 가볍게 본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틀렸다는 것도 같이 인정해야 해서 버티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먼저 선비가 나와요. 이 사람은 감정을 바로 말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마음이 생기면 보고 싶다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왜 보고 싶은지, 지금 말해도 되는지,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머릿속에서 한참 굴리는 사람이에요. 참 피곤하죠. 사랑을 하는데 논문 쓰듯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번 분들은 그냥 진심 한마디면 되는데 상대는 괜히 문장을 고르고 타이밍을 재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차갑고 느리고 가끔은 비겁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마음이 얕아서 늦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늦는 쪽에 가까워요. 바로 옆에 파경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카드가 말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한번 금이 간 순간이 있었어요. 크게 싸웠거나 약속이 틀어졌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실망이 누적된 장면이 보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엔 마음이 남았고 계속 이어가자니 서로 자존심이 너무 날카로웠던 거죠. 우리 2번 분들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나를 붙잡지 않았지? 왜 내가 상처받은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맞아요. 그게 제일 서운한 지점입니다. 여자는 꼭 사과 한마디만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 아프게 한 거 알아. 이 인정 하나가 듣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귀부인이 이어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전전긍긍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상도 잘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말투도 평소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우리 2번 분들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했던 말, 서운해하던 표정, 돌아서던 분위기, 그런 장면이 자꾸 재생되어 카톡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여러분의 근황을 살짝 확인해보는 모습도 잡힙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척, 속으로는 발 동동 구르는 사람.
그래서 더 얄미워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체면이 무너질까봐 예쁜 포장지부터 찾는 타입입니다. 숨은 쪽에 도둑이 나와요. 이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우리 2번 분들의 마음을 조금 당연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나 내가 나중에 말해도 괜찮겠지 하고 미루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여러분 마음의 귀한 부분을 조금씩 훔쳐간 겁니다. 큰 배신 하나보다 더 지치는 게 뭔지 아세요? 작은 실망이 매일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답장을 기다리게 만들고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고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 주길 바라는 태도. 그게 우리 2번 분들 마음에서 반짝이던 신뢰를 슬쩍슬쩍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예전처럼 활짝 믿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여요.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의 속마음은 꽤 복잡합니다. 마음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미안함과 자존심이 서로 팔짱 끼고 버티고 있습니다. 선비는 말하기 전에 체면을 보고 파경은 이미 깨진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귀부인은 속내를 숨기고 도둑은 잃어버린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내가 먼저 인정하면 너무 초라해지는 거 아닐까 하고 망설입니다. 참 답답하죠. 사랑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하다가 제일 안 멋있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2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상대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단호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이해심도 많고 말도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기준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어도 같은 상처가 반복되면 조용히 문을 닫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을 냅니다. 여러분이 아직 마음이 있어도 어느 순간 이건 아니야 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우리 2번 분들 실제로 그런 면 있으시죠? 사랑할 땐 깊게 품는데 자존감까지 구겨가며 매달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상대도 그걸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에는 인정 욕구도 강합니다. 우리 2번 분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멋진 사람, 책임 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 정작 행동은 그 이미지랑 어긋났던 거죠. 그래서 더 민망한 겁니다. 나 사실 너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데 내가 제일 못난 모습만 보였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자존심 세 보이고 말도 안 하는데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남을까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카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2번 분들에게 잊히는 것보다 별로였던 사람으로 남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상대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이건 귀부인과 행복한 가족, 그리고 마지막 조왕신까지 같이 봐야 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편안한 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막 요란하게 불타오르는 순간만 준 게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온기를 줬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매력입니다. 예쁜 사람은 많고 설레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쉬고 싶어지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우리 2번 분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상대는 여러분과 있으면 자기 안에 날카로운 부분이 조금 누그러졌고 일상이 덜 삭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어진 뒤에 더 크게 느껴요. 아, 그 사람이 내 하루를 은근히 밝혀주고 있었구나. 늦게 알아차린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마침내 하게 될 결심을 보면 물동이가 나옵니다. 이건 시야를 넓히는 카드예요. 상대가 자기 입장만 붙들고 있다가 이제 우리 2번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나도 힘들었어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도 많이 외로웠겠구나로 바뀌어요.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에서 제일 큰 변화는 연락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 마음의 물만 보다가 이제 여러분이 들고 있던 물동이의 무게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고 얼마나 신호를 보내고 얼마나 기다리다 지쳤는지 늦게라도 알아차리는 흐름이에요. 옆에 할머니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참 따뜻하게 들어와요. 누군가의 조언일 수도 있고 상대 마음속 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부리다 놓친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해라.
좋아하면 표현을 해야지. 이런 현실적인 말이 들어오는 장면이 보여요. 실제로 주변 사람이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혼자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핵심을 피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심은 감정적으로 확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쪽으로 갑니다. 어른스럽게 말해야겠다. 변명보다 인정이 먼저겠다. 그런 쪽이요. 그 다음 행복한 가족이 나와요. 여기서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따뜻한 일상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드라마틱한 고백보다 밥 먹었냐고 묻고 하루 어땠냐고 챙기고 예전처럼 편하게 웃는 사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 2번 분들이 듣고 싶은 건 어쩌면 엄청난 말보다 이런 거였을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는 너 외롭게 안 할게. 이 말이죠. 이 사람도 그걸 조금씩 알아갑니다. 사랑은 큰 이벤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주 챙기고 놓치지 않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데서 살아난다는 걸요. 마지막에 조왕신이 떠 있습니다. 이건 관계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카드예요. 조왕신은 부엌, 밥, 생활, 집 안의 온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심은 다시 설레게 해볼게 보다 다시 안정감을 주고 싶어에 가깝습니다. 한순간 뜨거운 말로 여러분 마음을 흔들기보다 일상 속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표현이 세련된 타입이 아니라서 미안함도 어설프고 다정함도 조금 삐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분명히 따뜻한 쪽으로 잡힙니다. 카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시 마음의 집을 열고 싶어 합니다. 우리 2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바로 다 용서해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겪은 외로움도 진짜였잖아요. 그 시간을 너무 쉽게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연락이 온다면 반갑게 받아도 되지만 마음의 문을 한 번에 활짝 열지는 마세요. 네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어 하고 바로 이해해주기보다 나는 그때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 라고 차분하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보다 낮은 목소리로 핵심을 찌를 때 훨씬 강합니다. 부드러운데 선명한 사람.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매력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사과하거나 적어도 자기 태도를 수정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이 아주 근사하게 포장되어 오진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색한 안부, 조심스러운 농담, 빙빙 도는 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는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이 잘 보셔야 할 건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예요. 한번 미안하다고 하고 끝인지 아니면 연락 방식과 배려가 실제로 달라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문을 열지만 행동으로 방 안에 머무는 거니까요. 조언을 드리자면요. 상대가 다가올 때 처음부터 지난 일을 전부 꺼내서 재판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비 같은 사람은 또 방어부터 할 수 있어요. 대신 가장 아팠던 한 장면만 말해보세요. 그때 네가 아무 말 없이 물러났던 게 나는 제일 힘들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지만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명부터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먼저 받아주는지 보세요. 그 반응이 앞으로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우리 2번 분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흐름에서는 생활의 정리도 중요합니다. 조왕신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일상부터 다듬는 게 좋아요. 방 안에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자주 머무는 공간을 깨끗하게 닦거나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드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생활이 무너지면 판단도 같이 흐려집니다. 우리 2번 분들은 먼저 본인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상대가 와도 내가 외로워서 받아주는 건지 진짜 다시 보고 싶은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하게 될 결심은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따뜻한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는 쪽입니다. 미안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보다 크게 보며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지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아직 서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안에서 이대로 두면 잃겠다는 감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보다 돌아온 뒤의 온도를 보세요. 말은 뜨거운데 행동이 차가우면 멈추고, 말은 서툴러도 행동이 꾸준히 따뜻하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2번 분들, 여러분은 누군가의 뒤늦은 후회 속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은 그 빛을 곁에 있을 때보다 멀어진 뒤에 더 크게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마음 앞에 다시 서는 거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번 카드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고 그 사람에게 꼭 듣고 싶은 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우리 2번 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혼자 외롭지 않게 따뜻한 기운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이 관계는 조용히 끝난 척 했지만 속에서는 아직 불꽃이 튀고 있다고 카드가 말해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은 꽤 소란스러워요. 우리 3번 분들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신경 쓰자고 마음 먹었다가도 상대 이름 하나만 떠오르면 괜히 손끝이 멈추고 연락 올 것도 아닌데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느낌요. 카드가 처음부터 말합니다. 이 사람, 여러분을 완전히 지나간 인연으로 두지 못합니다. 다만 마음을 인정하는 방식이 참 비틀비틀해요. 먼저 도깨비가 나와요.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이 예측 불가입니다. 오늘은 다정했다가 내일은 멀어지고 분명 관심 있는 것처럼 굴다가 갑자기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우리 3번 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가지고 노는 거야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깨비가 말하는 건 단순한 장난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끌림이 있는데 그 끌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자꾸 엉뚱한 행동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면 되는데 괜히 툭 치고 도망가고 질투하면서 아닌 척하고 보고 싶으면서 가벼운 말로 포장합니다. 참 사람 헷갈리게 하는 타입이죠. 그 옆에 밀회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드가 알려줍니다. 두 분 사이에는 남들이 다 알기 어려운 결이 있었어요. 꼭 비밀 연애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은 느꼈는데 말로 확정하지 못한 사이, 분위기는 뜨거웠는데 관계 이름은 애매했던 시간, 주변 시선 때문에 편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 관계는 이상하게 은근했어요. 대놓고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조심스럽고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기엔 눈빛이 너무 많은 걸 말했죠. 우리 3번 분들 이런 순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지금 나한테만 저렇게 말하는 거 맞지? 하고 혼자 심장 조용히 난리 났던 날요. 그리고 구미호가 이어져요. 여기서 상대의 속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말투든 분위기든 괜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 마음도 한 가지 얼굴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가도 겁나고 다가가고 싶다가도 자유를 잃을까봐 물러섭니다. 3번 분들이 보기에는 상대가 너무 변덕스러워 보였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세상 다정해서 이건 진심이다 싶다가도 다음 날은 차갑게 굴어서 내가 혼자 착각했나 하게 만들었죠. 카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끌리면서도 그 끌림이 자기 일상을 흔들까봐 겁냈습니다. 숨은 쪽에 총각 귀신이 나옵니다. 이건 못 풀고 남은 감정이에요.
표현하지 못한 욕망, 혼자 남겨둔 미련,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3번 분들을 생각할 때 그냥 아련한 추억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자꾸 떠오릅니다. 특히 밤이나 혼자 있는 시간에 더 그래요. 다른 걸 하다가도 여러분이 했던 말, 웃던 얼굴, 묘하게 자기 마음을 건드리던 순간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존심도 있고 상황도 있고 본인 성격도 있어서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하게 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을 접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숨기느라 행동이 꼬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우리 3번 분들은 자기 마음을 자꾸 흔드는 사람입니다. 편하게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고 가볍게 넘기고 싶은데 꼭 한 번 더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상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약간 마음의 비상벨 같은 존재예요. 평온하게 지내다가도 여러분 소식이 들리면 속이 띵하고 울립니다. 특히 3번 분들이 전보다 더 예뻐 보이거나 자기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 안에서 괜히 승부욕이 올라와요. 나한테 아직 마음 있나? 다른 사람 생긴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할 수 있어도 속은 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상대에게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존재냐? 도깨비와 구미호가 같이 있으니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아주 강한 자극입니다. 편안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안에 숨겨둔 욕심, 질투, 설렘, 불안까지 다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예쁜 사람을 보면 감탄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마음을 들쑤시는 사람은 쉽게 못 잊거든요. 우리 3번 분들이 딱 그런 자리예요. 상대가 여러분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동시에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정해야 하니까요. 내가 아직도 저 사람에게 반응하는구나, 이걸요. 여자 마음을 저격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사람의 자존심 위에 립스틱 자국을 남긴 사람입니다. 지우려 해도 자국이 남아요. 이제 이 사람이 마침내 하게 될 결심을 보면 꿩 사냥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말합니다. 상대가 더 이상 멀리서 구경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 마음이 생겨요. 여기서 잡는다는 건 거칠게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놓치기 전에 행동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한동안 떠보거나 장난스럽게 굴거나 상황을 살피는 쪽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만남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3번 분들이 마음을 접은 듯한 분위기를 보이면 이 사람은 묘하게 급해집니다. 이 사람 진짜 멀어지나? 그 순간 발걸음이 빨라져요. 옆에 사냥꾼들이 이어집니다. 이건 외부 자극이 들어오는 카드예요. 누군가의 말, 주변 소식, 경쟁자처럼 느껴지는 사람 혹은 우연한 만남이 상대를 움직입니다. 이 사람 혼자 조용히 결심한다기보다 어떤 상황이 등을 툭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공통 지인을 통해 근황을 듣는다든지 상대가 갑자기 3번 분들의 빈자리를 크게 체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여유로운 척하지만 막상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고 느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숨겨둔 소유욕이 고개를 들어요. 그 다음 금의 환향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흥미롭습니다. 상대가 그냥 초라하게 돌아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나 이제 좀 달라졌어. 나도 보여줄 게 있어. 이런 마음으로 등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3번 분들 앞에서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예전에 자기가 너무 가볍게 보였거나 책임감 없어 보였거나 애매하게 굴었던 걸 알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다시 나타날 때는 아무렇게나 오고 싶지 않아요. 멋있어 보이고 싶고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싶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귀엽게 말하면 이 사람 재등장할 때 괜히 머리도 한 번 더 만지고 올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백마장군이 떠 있습니다. 이건 움직임이 커지는 카드예요. 마음을 정하면 생각보다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장난처럼 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꽤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한번 보자. 얘기 좀 하자.
나 사실 그때 이런 식으로요. 백마장군은 방향을 잡으면 앞으로 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 쪽은 상대가 갑자기 진지해지는 장면을 경험할 수 있어요. 평소엔 농담으로 넘기던 사람이 어느 날 눈빛을 바꾸는 거죠. 그 순간 우리 3번 분들 마음도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진심을 꺼낼 때 사람 마음을 꽤 세게 건드리는 타입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뜨겁지만 처음부터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깨비, 구미호, 미르에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설렘이 강한 만큼 불확실함도 컸어요. 우리 3번 분들은 상대가 강하게 다가온다고 바로 마음을 전부 열기보다 이번에는 어떤 태도로 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찔러보고 빠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관계를 더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구분하셔야 해요. 사랑은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안해서 잠 못 들게 만들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사실 이 관계에서 여러분도 완전히 무심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화도 나는데 동시에 웃겼던 순간도 떠오르고 다시 보면 흔들릴 것 같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짜증 나는 거죠. 싫으면 깔끔하게 싫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꼭 마음 한구석에 반짝이를 뿌려놓고 간 느낌이에요. 지우려고 해도 자꾸 빛나요. 그런데 카드가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3번 분들은 마음을 더 솔직하게 느끼는 쪽이고 상대는 그걸 장난이나 거리두기로 숨기는 쪽입니다. 이 사람의 결심은 분명합니다. 다시 등장하겠다. 그냥 멀리서 훔쳐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잡아보겠다. 이쪽입니다. 다만 그 시작은 조금 능청스러울 수 있어요. 갑자기 진지한 고백부터 하기보다는 뭐해? 요즘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이런 식으로 문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그때 너무 차갑게 밀어낼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너무 빨리 반가움을 다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살짝 여유 있게 받아주세요. 오랜만이네.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강합니다. 웃고 있는데 선이 있는 느낌. 그게 지금 3번 분들한테 제일 잘 어울려요. 조언을 드리자면요. 상대가 다시 다가올 때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주되 핵심은 흐리지 마세요. 이 사람이 또 농담으로 분위기를 얼버무리면 우리 3번 분들이 부드럽게 잡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정도면 좋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은데 피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만남 제안이 온다면 바로 모든 시간을 비워주지 마세요. 여러분 일정 안에서 조율하세요. 이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3번 분들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걸 보여줄수록 상대는 더 진지해집니다. 또 하나, 질투를 일부러 유발하려고 하진 마세요.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자극을 받는 쪽입니다. 굳이 누군가를 끌어들여 마음을 흔들면 오히려 관계가 이상한 게임처럼 흘러갈 수 있어요. 3번 분들의 매력은 계산된 밀당보다 자연스러운 여유에서 더 강하게 나옵니다. 예쁘게 웃고 내일 잘하고 답장에 목숨 걸지 않고 상대가 오면 보도에 내 중심은 놓치지 않는 태도. 이게 진짜세요.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집착보다 여러분의 여유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와 마음을 확인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가볍게 시작해도 속은 가볍지 않아요. 놓치기 싫은 마음, 다시 인정받고 싶은 욕심, 예전보다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자존심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이 재등장을 설렘으로만 보지 말고 상대가 이번엔 관계를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지 지켜보세요. 말은 통통 튈 수 있어도 행동까지 튀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반대로 말은 조금 서툴러도 꾸준히 다가오면 그건 조금 더 볼 가치가 있습니다. 3번 분들, 여러분은 누군가가 심심할 때 꺼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나는 강한 존재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장난처럼 지나가기엔 너무 선명하고 모른 척하기엔 너무 매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연락이 오면 속으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네가 나를 얼마나 진지하게 보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쫓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자리니까요. 오늘 3번 카드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그 사람에게 꼭 받고 싶은 연락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우리 3번 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애매한 신호에만 흔들리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카드 열어보자마자요. 이 관계는 더 이상 애매하게 흘러가긴 어렵습니다. 그냥 연락이 올까 안 올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들어와요. 우리 4번 분들 마음도 이미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설명해주고 기다리라면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오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가 처음부터 말합니다. 이 사람, 이제는 도망치듯 넘기기 어렵습니다. 마음이든 현실이든 여러분 앞에서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옵니다. 먼저 명부판관이 나와요. 이 카드는 판단, 결론, 묵은 일의 정리를 말합니다. 상대의 마음속에서 이미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내가 이 관계를 계속 흐리게 둘 건지 아니면 제대로 말할 건지 우리 4번 분들을 붙잡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더 다치게 하기 전에 물러나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깊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감정은 있었지만 결정을 미뤘어요. 괜히 바쁘다는 이유, 상황이 복잡하다는 이유,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세워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부판관은 그런 핑계를 오래 봐주지 않아요. 마음의 법정에서 결국 자기 진심을 증언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옆에 길 떠나는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카드가 알려줍니다. 지난 흐름에는 떠남이 있었어요. 실제로 멀리 떨어졌을 수도 있고 마음의 거리가 확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뒤로 빠졌거나 우리 4번 분들이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한 발 물러선 장면도 보여요. 이 관계는 누군가 한 번 등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완전히 끝난 느낌은 아니었죠. 떠났는데도 뒤돌아보는 기척이 있고 멀어졌는데도 마음속 발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4번 분들 그동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나? 그 질문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패가 이어져요. 이 카드는 공식적인 말, 분명한 입장, 더는 질질 끌지 않는 결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번 분들 흐름은 대충 좋은 말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확실한 말을 해야 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우리 사이가 뭐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를 더 이상 안개처럼 숨기기 어렵습니다. 여자 마음이 제일 지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별보다 애매함이에요. 헤어진 건지 아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그냥 편한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 그 애매함이 4번 분들 마음을 가장 많이 닳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패는 말합니다. 이제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요. 숨은 쪽에 난파선이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을 오래 붙잡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상대 안에는 무너진 바에 같은 상황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미 실패했다고 느끼는 자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기 인생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배가 부서져 있는데 누군가를 태워도 되나? 내가 지금 다가가면 결국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혼자 침몰한 사람처럼 굴었냐고요.
맞아요. 그 침묵이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우리 사번분들은 쉽게 달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속상해도 금방 풀리는 사람, 예쁜 말 몇 마디에 다시 웃어주는 사람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을 내어 여러분이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도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자기 삶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사번분들 실제로 그런 면 있으시죠? 겉으로는 차분하고 오래 참는데 한계가 오면 설명도 줄어드는 사람. 상대가 그 공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우리 사번분들은 어떤 존재냐? 명부판관과 마패가 같이 있으니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대충 넘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이나 던지고 다시 편해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제대로 말해야 하고 책임 있게 다가가야 하고 적어도 자기 태도가 왜 그랬는지 설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느낍니다. 가볍게 보고 싶어도 가벼워지지 않는 존재. 잊고 싶어도 마음 한쪽에서 계속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하고 두드리는 사람. 카드가 말합니다. 우리 사번분들은 이 사람에게 감정의 선택지가 아니라 인생의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마침내 하게 될 결심을 보면 관우장군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책임, 명예, 의리를 말해요. 상대가 더 이상 비겁하게 숨고 싶지 않아지는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있어도 상황 뒤에 숨었고 미안해도 말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자기 방식만 고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우장군은 그런 태도를 오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늦었더라도 인정하겠다. 불리하더라도 설명하겠다. 우리 사번분들 앞에서 더는 흐릿한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 이 방향이 강하게 나옵니다. 옆에 할아버지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와요. 이 사람은 감정만 앞세워서 달려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조금 차분하고 신중하고 현실적인 말을 섞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이렇다. 내가 그동안 이 부분 때문에 망설였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 사번분들이 듣기에는 살짝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마음을 듣고 싶은데 상대는 현실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말만 예쁘게 하고 끝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할아버지는 감정보다 실속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심은 장밋빛 고백보다는 책임 있는 대화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출산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알려줍니다. 오래 멈춰있던 관계에서 새로운 결과가 태어납니다.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준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다시 시작하더라도 예전 방식은 아닙니다. 애매한 연락, 미뤄둔 약속, 혼자 해석해야 하는 말들, 그런 건 더 이상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하게 될 결심은 새롭게 만들겠다는 쪽이에요. 관계를 다시 세우든 마음을 분명히 밝히든 현실 문제를 정리하고 오겠다고 말하든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흐린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옥황상제가 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한 카드예요. 결정, 질서, 원칙, 높은 기준이 들어옵니다. 4번분들 흐름에서는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결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정리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옥황상제는 말합니다. 사랑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상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면 그건 사랑의 모양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번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 안에 책임이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보고 싶다, 그리웠다, 미안했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이 사람이 피하지 않는다면 이번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번분들,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제일 힘들었던 건 아마 기다림보다 불확실함이었을 겁니다. 기다림은 이유가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기다리게 하면 마음이 점점 말라갑니다. 연락이 와도 불안하고 안 와도 불안하고 좋은 말을 들어도 다음 날 또 흐려질까봐 마음을 못 놓는 상태. 그게 오래되면 사랑이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지죠. 카드가 말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그걸 압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싶다면 말만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걸요. 다만 4번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지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바로 모든 걸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4번분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혼자 생각했고, 충분히 마음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결심을 들고 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판단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야 말해줘서 고마워. 와, 그래서 내가 바로 받아줄게.는 다른 문제예요. 마음은 고마울 수 있지만 선택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사랑은 급하게 대답한다고 더 진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다가올 때는 대화가 꽤 진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난처럼 가볍게 시작하더라도 결국 핵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4번분들이 그때 꼭 확인하셔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왜 그동안 애매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두고 싶은지. 이 질문들은 차갑게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등불이에요. 말은 따뜻하게 하되 기준은 흐리지 마세요. 나는 네 마음도 궁금하지만 앞으로의 태도가 더 중요해. 이 문장 괜찮습니다. 부드러운데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난파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4번분들은 들어줄 수는 있지만 대신 구조해 주려고 하진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 기대는 것이지 한 사람이 계속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결심했다면 자기 배를 고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4번분들은 따뜻하게 지켜보되 상대의 미해결 문제를 여러분 몫으로 떠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하게 될 결심은 관계를 더 이상 흐리게 두지 않고 책임 있는 말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 이유와 방법을 말하려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지 밝히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경우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예전처럼 침묵 뒤에 숨거나 애매한 태도로 여러분을 기다리게만 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늦게라도 여러분 앞에 제대로 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4번분들, 여러분은 누군가의 미정 상태로 남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거면 분명히 사랑받아야 하고 기다릴 거면 이유 있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결심이 오면 그 말이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먼저 보세요. 심장이 뛰는 것과 마음이 안정되는 건 다릅니다. 설렘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흔들지만 진짜 관계는 불안을 줄여줍니다. 우리 4번분들은 이제 불안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번 카드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그 사람에게 꼭 듣고 싶은 분명한 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우리 4번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애매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